안녕하세요. 일반인도 알기 쉬운 교육과 시사 1교시의 김동현입니다. 오랜만에 찾아뵈면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주제는 바로 챗 GPT입니다. 발음하기도 좀 어려우시죠? 이 챗봇 그리고 인공지능 인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. 그리고 관심도 많았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올 줄은 몰랐어요. 저도 빅데이터 공학 전공을 해서 특히 자연어 처리,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쓰는 말을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.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챗 GPT를 가져와 봤습니다. 사실은 이 교육계에서도 또 관심이 많아요. 우리의 교육부에서도 이 내용을 주제로 회의를 할 만큼 그리고 토론을 할 만큼 관심이 되게 많은데 오늘 한번 챗 GPT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GP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. 이 GPT가 뭐의 약자냐면 Generative Pre-trained Transformer예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그러니까 사전에 그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서요, 그걸 변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GPT라는 약자를 쓰는 거예요. 챗이 붙었죠? 그러니까 챗이 붙었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대화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챗과 GPT를 합친 챗 GPT, 우리 오픈 AI사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일전에도요, 이루다 같은 챗봇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. 이제 기본적으로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. 이게 옳은 거야, 이게 아닌 거야, 이런 게 아니라 비지도 학습, 손대지 않습니다. 그냥 스스로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스스로 그냥 학습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? 혐오 발언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욕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죠.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차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혐오 발언 이런 것도 없고요. 실제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하고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일관되고 유창한 채팅을 하는 것. 이게 바로 이 챗 GPT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얼마나 유사하게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글을 써내는가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?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챗 GPT 같은 경우도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볼 건데요. 질문하시면 그렇게 좀 지금하고 맞지 않는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틀린 답인데 왜? 가짜뉴스 또는 잘못된 정보도 학습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현재로서는 이 내용이 맞는지 객관적인 사실일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. 이 챗 GTP 같은 경우는요, 보통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냐 하면 문장으로 학습을 해요. 그래서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, 그 전에 있던 단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. 근데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죠? 그렇게 학습하고 나면 어떤 단어를 주어졌을 때 앞뒤에 들어갈 만한 단어들을 얘가 생각해서 유추해내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제 틀린 문장이 아니고 마치 사람이 쓴 것과 같은 문장, 이런 문장들을 구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. 대화의 문맥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연관성을 잘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서나 에세이 이런 것까지도 작성할 수 있고요. 시도 한번 써볼래? 그러면 시까지도 작성을 하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창에다가요, 이렇게 챗 GPT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요, 요 밑에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챗 GPT 오픈 AI사의 홈페이지가 탁 나옵니다. 그럼 이 홈페이지상에서 이 트라이 챗 GPT라는 게 있어요. 이 홈페이지 상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. 그래서 이걸 또 딱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. 자, 처음에는 이제 사인업을 해야 돼요. 사인업 회원가입이죠. 회원가입 하시는데 구글 지메일 주소 이런 걸로 이메일로 다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로그인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눌러볼게요. 자, Continue with 지메일 계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. 사실 저는 이미 여기 마이 어카운트를 보시면 마이 어카운트에
무료 계정도 있고 유료 계정도 있어요. 저는 유료 계정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챗 GPT 플러스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. 이 화면상에서 여기다 이제 질문을 치면 됩니다. 질문을 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사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 친구가 다 대답은 해줍니다. 자, 근데 한글도 돼요. 그래서 한글로 한번 물어볼게요. 세계 경제력 순으로 세계 질문이 좀 어설퍼도 돼요. 경제력 순으로 10개 국가를 정리해줘.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질문이 좀 너무 추상적이죠. 그런데 10개 국가를 정리해줘라고 했더니 네,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이렇게. 자, 워낙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1년 기준 세계 경제력 순으로 정리한 10개국입니다. 자, 2021년 기준이라고 아예 딱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그런데 제가 이제 기준을 무엇으로 잡으라고 얘기 안 했더니 위 순서는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나열된 것으로 국가 간의 경쟁력 비교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십시오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왜 교육계에서 관심을 갖느냐? 사실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들은 그냥 검색해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걸로 뭐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.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. 이제 봄이 오고 있죠. 봄을 소재로 한 시를 한 편 써줘.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봄을 소재로 시를 한 편 써줘.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요. 이게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. 그죠? 이 챗 GPT가 스스로 봄을 소재로 한 시를 써줍니다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좀 걸려요. 왜 그러냐면 한글로 넣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한글로 넣었기 때문에 다시 한글로 또 이렇게 제네레이팅 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용이 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.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. 또 에세이가요. 역경을 이겨낸 짧은 에세이 한 편 써줘. 자, 이렇게 했을 때 역경을 이겨낸 짧은 에세이 한 편 써줘라고 하면 또 간단한 에세이를 써줍니다. 교육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창의력을 요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들,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, 보고서는 말할 것도 없죠. 그런데 이렇게 챗 GPT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 주니까 이게 학생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챗 GPT가 만들어낸 가상의 허구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걱정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 말고도 또 학교에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? 그 분사구문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시험 문제를 냈어요. 근데 어떤 문장을 냈냐면 분사구문이 포함된 어디서의 회화라고 할까요? 여행지에서의 대화 내용을 두 사람이라고 할까요?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줘. 만들어라고 반말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근데 보시면 분사구문이 포함된 여행지에서의 대화 내용을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제 답변을 하려고 막 고민을 하고 있죠. 근데 보시면 그렇죠. 이런 거예요. 한글로 물어보면 나는 지금 영어로 된 대화 내용을 이제 원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만 쭉 나옵니다. 물론 이렇게 한글로 나온 걸 가지고 또 번역기 돌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도 그게 좀 쓰기가 불편해지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냥 대화하는 형식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건데 똑같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똑같은 질문인데 영어로라는 말을 넣어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영어로 딱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할 만한 숙제거든요. 그런데 또는 수행평가 내용인데 이런 거를 학생들이 이제 악용을 할 수 있죠. 자, 요건 이제 교육계에서
걱정하는 내용들일 것 같고요.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? 우리는 영어 공부를 스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복습을 할 때 또는 공부할 때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지금처럼 나는 영어로 된 답변을 원한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챗 GPT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요 챗 GPT를 잘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, 우선 구글에 크롬 웹스토어를 이렇게 칩니다. 크롬 웹스토어에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크롬 웹스토어에 딱 가보시면 스토어 검색이 있죠.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 진이라고 한번 쳐보실까요? 프롬프트 진이, 이렇게 프롬프트 진이라고 딱 쳐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프롬프트 진이를 딱 눌러보시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요 옆에 크롬에 추가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크롬에 추가해서 추가하겠습니까?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요. 자, 여기 쭉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추가됐다라고 나왔죠?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. 뭐 요거는 이제 끄셔도 됩니다. 끄셔도 되고, 그리고 나서 챗 GPT를 다시 한번 켜볼게요.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했으니까. 자, 그럼 창이 뭐가 달라졌냐면 요 밑에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게 있죠. 이 번역해서 질문. 요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게 생기면 좀 전에 깐 프롬프트 진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이렇게 번역해서 질문이 생긴 건데요. 여기 아까 똑같은 질문을 써놓고 번역해서 질문하면요. 이렇게 뿅 번역해서 질문을 눌러주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영어로 막 답변을 하겠죠. 챗 GPT가.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얘가 대답한 내용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. 그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, 그러니까 속도가 벌써 다르죠? 답변하는 속도가 다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번역 결과까지 딱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만약에 챗 GPT를 잘 사용하고 싶다, 빨리 속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검색할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빙에다가 이 챗 GPT를 얹어놨잖아요. 이제 그거를 출시를 했는데 실제로 이 구글 크롬에서도 쓸 수 있어요. 자, 또 똑같이 크롬 웹스토어를 갑니다. 자, 웹스토어를 가면요, 여기 딱 가보시면 뭐라고, 이거는 영어인데요. 챗 GPT for 구글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챗 GPT for 구글.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 챗 GPT for 구글을 크롬에 또 추가를 합니다. 자, 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되면 설치가 된 거예요. 추가가 됐죠. 자, 이제 그러면 구글 창을 한번 띄워볼게요. 구글 창을 딱 띄웠더니 어떻습니까?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. 뭘 해볼까요? 뭐 어디를 해볼까요? 마이크로소프트 해볼까요? 마이크로소프트. 자,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검색했죠. 그럼 요 옆에 평소에 없던 창이 생기죠. 그게 이제 챗 GPT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서칭한 내용 또는 자기가 만들어낸 답변을 그 옆에다가 보여주는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없던 창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검색을 하는데 챗 GPT가 뭐라고 답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챗 GPT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그냥 구글 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물론 챗 GPT의 그 사이트에서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 됩니다. 로그인이 된 상태. 그래서 그 상태에선 이렇게 옆에 챗 GPT의 검색 결과, 분석 결과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쓰던 채팅하고 약간 챗봇하고는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겁내고 있는 게, 특히 교육계에서는 뭘 겁내느냐,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. 학생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챗 GPT를 활용해서,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입장에서 악용이라고 할 수 있죠. 활용이 아니라 악용될까 봐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가 정확한지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 정보를 이용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틀려버릴 수도 있고요. 다만 문제는 좀 더 창의력을 요하는 것들을 자꾸만 챗 GPT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, 아니면은 아예 이걸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
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챗 GPT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. 간단히 알아봤는데 우선은 챗 GPT를 뭐 접속해서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좀 활용하기 편한 방법까지는 소개를 시켜드렸고, 또 교육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, 또 학생들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건데요. 이제 그럼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게 우리 교육과 관련돼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, 그리고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